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0일 이제 사전투표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이재명 득표율이 60%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마 많은 보수층 사람들 그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득표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렇더라도 한 55%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2등 할 것이 분명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표로 환산하면은 600만 표가 넘습니다. 어제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가서 600만 표 차로 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아주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뭐 줄 곳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배가 한 30도로 기울어 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좀 기괴하게 보입니다. 요새 기괴하게 보이는 행동을 주로 하는 곳이 국민의힘입니다. 하와이에 사는 홍준표 전 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뭐 대표단을 보냈다는 거, 이거 맨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또 그런 류의 이상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이게 맨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길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대한민국 정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면서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서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참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맨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장 민주당은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을 한 게 있느냐? 오늘날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 대선은 그 진원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냐.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후보 부인들끼리 토론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만남 자체, 그런 토론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윤리를 위반하는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보다 토론을 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냥 화제성 기사를 하나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준석 키즈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준석과는 확실히 이준석보다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만 굳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정치로 입문시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6.3 대선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국민의힘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스스로 전략을 짜는 데 실패했다. 선거 전략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라도 쓰라고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서는 제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는 드롭할 생각이 없고 김 후보가 드롭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 40% 후반대 지지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꿈꾸는 단일화 등의 정치공학적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국한된 뒤에야 어떤 정치공학적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기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국민의힘이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비상계엄령이 좌절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전련하고 그를 출당시키고 탄핵소추시킨 다음에 새로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윤석열도 잘못했다. 이재명도 잘못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은 지금 조기 대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윤석열과 결별하자는 한동훈을 쫓아내고 다시 윤석열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광장과 거리에서 뒹구는 세월을 넉 달 동안이나 보내놓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부랴부랴 선거 준비를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농땡이 치다가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시험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아주 변칙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추하게 지는 선택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유일한 방도는 당당하게 지는 겁니다. 당당하게 져야 그래도 국민들에게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거죠.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추하게 지는 선택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는 그 상태가 오히려 좋을지 모릅니다. 이 정당은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 폐허에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어중간하게 망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 소모적 내분이라든지 어떤 소모적 논란만 부르고 시간 다 보내고 말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정정당당하게 지는 쪽과 추하게 싸워서 한 600만 표 차이로 지는 것과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판에 부인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더구나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과 미풍양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 역사에서 어디에 후보 부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인 환시리에 말싸움을 하도록 시킨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확실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맨정신이 아닙니다. 맨정신의 반대말이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